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정인태 특임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치유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치유 글쓰기. 네, 글쓰기가 치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치유 글쓰기, 글쓰기 치유의 효과들을 금방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뇌가 활동하게 됩니다. 뇌가 활동하게 되고, 뇌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글쓰기를 한다든지, 말하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의지가 발동. 그래서 의지가 뇌를 자극하게 되고, 당연히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뇌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뇌 활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 뇌파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0.5에서 3 정도의 뇌파가 흐르고, 또 4에서 8 정도의 뇌파, 이거는 우리가 졸릴 때, 졸음이 올 때, 이럴 때, 또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8에서 14 정도, 또 15에서 32 정도 헤르츠 정도에서는 사람이 흥분됐을 때 뇌 활동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뇌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뇌가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 활동이 침체가 되고 심리적으로 우울해진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우울한 심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글쓰기를 하겠다라는 이 순간에 우리의 뇌는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감정들을 써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할 때 좀 두려워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 누가 이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 대상, 또는 아니면은, 자신이 대화하고 싶은 대상에게 편지를 써도 좋고요.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심리적으로 억눌렸던 또는 뭔가 내면에 침체되어 있었던 그러한 정신들이 발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치유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 치료라든지, 이야기 치료 막 수다를 떨었는데 심리적으로 진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걷기를 하고 나서 재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걷기도 마찬가지고, 수다 떨기, 이야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뇌 활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심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때 꼭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베트남에서 거의 3주 동안 사회적 격리를 했어요. 처음 해본 겁니다. 진짜 도시가 그냥 다 그냥 문을 닫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건가, 아니면은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온 건가. 유령 도시 속에 사는, 그리고 길거리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진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 2주간 또 격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밖에 전혀 못 나가죠. 그 속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뭐 하늘길이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소통길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어떤 그 우울한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즐거운 음악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즐거운 음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햇살을 맞으면서 걷는 겁니다. 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면서 걸었어요. 걷고, 그 다음 글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도 책을 몇십 권을 출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글쓰기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글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또 할 일도 막 쌓여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제, 글쓰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자꾸 이제 시간을 내서 글을 썼죠. 썼는데, 정말 놀랍게도 심리적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과거로 되돌아보면은요, 30대 때 굉장히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겪었는데,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몇십 권을 썼던 것도 어쩌면은 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향한 나의 어떤 본능적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글을 썼는데, 역시 그 글쓰기의 효과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심리치료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아동들의 재활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치유로서의 가치는 뭐 다양하게 접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데, 글쓰기라는 측면들이 진짜 이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치료의 세계를 보면은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등산 치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쉽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운동 치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치유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정말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다양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치료 분야들을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의 총체적 활동이 치유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뭐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겪을 때 혼자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운동 또는 음악, 악기를 연주하든 노래를 하든 음악을 듣든, 또 걷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등산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림을 감상하든 여행을 하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활동 자체가 치유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활동 자체가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공기가 순환하듯이 우리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화도 되겠죠. 심리적 정화도.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기 쓰기도 좋고요, 편지 쓰기도 좋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기도 좋고, 에세이를 적어도 좋고요. 네, 자신의 감정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적어도 좋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극복의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